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환영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검찰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인적 구성의 균형을 잡은 인사로 높이 평가합니다. 어제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인사권자의 인사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비춰진 것처럼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인사를 둘러싸고 기싸움하는 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어제 문재인 정권은 검찰 검사급 이상 간부 인사를 기습 단행했습니다. 사화에 가까운 숙청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망나니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대학살의 주인공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8일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고검장급 결혼충원과 후속 전보 조치를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전보 인사였는데요.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와 형사공판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검사를 우대하고 그간의 성과와 통상적인 보직 경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인사입니다. 일선 기관장 경력이 없는 대검 차장을 대전 고검장으로 배치하고 모든 초임 검사장으로 일선의 업무 역량이 필요한 대검부장 7명을 지검장과 대규모 고검의 차장으로 배치한 것은 모두 이러한 인사 원칙과 배려의 결과입니다.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검찰 인사에 대해 지나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억측과 왜곡으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흔들고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일부 야당 등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한데요.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검찰청장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되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1월 7일 검찰청장에게 대검 검사급 검사 인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1월 8일 검찰청장의 의견을 재차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윤석열 검찰청장은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자 자신의 지휘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안을 먼저 제시하라,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와 같은 부적절하고 오만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제청을 위해 검찰청장에게 수차례 걸쳐 의견을 요청하고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기다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검찰청법이 검찰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견 개진 권한과 의무를 위반한 것임은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에 도전하는 것으로 엄격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기강 해이입니다. 이러한 윤 청장의 분별 없는 행태는 독점적 검찰권을 남용하며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해온 과거와 결별하지 못한 검찰 적폐 드라마의 압축판을 보는 듯해 씁쓸한데요. 윤석열 검찰청장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검찰의 기득권과 자기 식구만 챙기겠다는 맹목적 조직 논리에 갇혀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검사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윤 청장은 지금이라도 본인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하는 거죠. 이번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항명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공직기관 확립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국정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상을 초월한 극강의 하극상이 있었음이 드러났는데요. 검찰 인사와 관련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사 발표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 한 바가 있고 1시간 이상 통화하며 의견을 내라고 한 바도 있다면서 제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무려 6시간이나 기다렸다. 그러나 청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고 관례도 없는 요구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윤석열 청장이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 청취 요청을 거부한 것을 사실상 항명으로 규정하고 엄중 조치를 지시했는데요.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9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된 최근 상황에 대해 유선 보고받고 추 장관에게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청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고 말했는데요. 검찰청장의 직속 상관은 추미애 장관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엄정 조치를 주문한 겁니다. 이낙연 총리의 온화한 성품이나 그간의 행적으로 볼 때 이런 지시는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이 총리도 보다 못해 화가 난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화가 안 난다면 이상한 거죠.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고 지난 몇 개월을 나라를 들쑤시며 오로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만을 진행해온 윤석열. 이낙연 총리도 마침내 폭발한 겁니다. 윤석열 청장은 공무원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임명직 공무원인 거죠. 국가기관은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조직이 있고 구성원이 있고 직급과 지위 계통이 있는 거죠. 절차와 순서, 보고와 지시, 그리고 승인. 너무나도 당연한 시스템들입니다. 또 이건 검찰이 그렇게 좋아하는 상명하복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걸 무시하는 건 국가도 국민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윤석열은 왜 자신이 공무원이 돼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자리는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자리이며 자신과 조직의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순간 윤석열이 갈 곳은 집 밖에는 없을 겁니다. 사법고시 구수의 신화, 고집불통 윤석열은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태 출발이 어디냐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문이죠.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 당일 사상 최초로 부인을 기소했죠. 네. 기소한 목적은 지금 되돌아보면 분명해요. 그냥 사퇴하라는 거죠. 예. 임명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표창장 사건 지금 와서 보니까 당시 범죄 장소나 일시나 방법이나 목적 공범이 특정되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그런 특정도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 인사건에 개입했다는 거냐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도 이제 곧 사모펀드 수사를 통해서 엄청난 권력 항비, 수백억, 수십억 주가 조작 이런 게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언론도 기사를 쏟아냈고 네. 다 어디 갔어요? 예. 엄청난 주가 조작 혹은 엄청난 비, 엄청난 권력형 범죄 다 어디 갔어요? 예. 그리고 밝혀질 것처럼 그래서 그 정도 엄청난 비위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불가피한 것이다. 뭐 이런 일종의 양해 같은 게 결과를 보자고
지켜보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뇌물 600만 원, 그것도 딸 장학금, 이것도 과연 뇌물로 판결 날지, X도 그렇지만, 그리고 뭐 아들 조지 워싱턴 대학 무슨 온라인 퀴즈를 컨닝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서, 이거 하려고 지금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했는가?